안녕하세요, 육지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특별하게 인터뷰 나눠볼 게스트분을 또 모시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럭 타는 공인중개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작년 32회 동차 합격생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김정우라고 합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트럭 타는 공인중개사. 네. 이름 자체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업도 하시지만 뭐 트럭과 관련된 업무도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이제 푸드트럭이라는 그 사업을 원래 본업으로 좀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작년에 중개사 따면서 이제 겸업으로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좀 지었습니다. 푸드트럭 사업을 하시면서 네. 공인중개사 공부를 따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공인중개사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코로나 때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같이 오픈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다 보니까 좀 시작을 하게 된 것도 맞고, 그리고 워낙 그때 당시가 이제 부동산이 좀 핫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었죠. 푸드트럭 사업을 하시면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셨을 건데. 네, 맞아요. 공부하시는 과정도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 한 3월, 4월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에듀윌밖에 몰랐어요, 사실. 그쵸.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이니까. 네.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해커스, 방문각 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결과론적으로 그 해커스 그 환급반 그걸 선택해가지고 언젠간 따겠지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준비를 시작하게 됐죠. 근데 3, 4월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 7개월 정도 만에 그럼 합격을 하신 거네요. 네, 좀 열심히 했어요. 동차로. 그렇죠.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일 궁금해요. 저는 2년 공부했거든요. 본업을 가진 상태로 네. 7개월 만에 그것도 동차로 합격하셨다는 게 너무 궁금해요. 제가 이제 한 여름 정도 때까지 한 4, 5월 그 정도까지 이제 1차 점수가 좀 나오면 동차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냥 1차만 처음에는 인강만 봤어요. 네. 문제풀이 이런 거 안 하고. 근데 이제 한 5월이었나 6월쯤에 이제 모의고사를 처음 봤는데 한 50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공부한 기간도 좀 있었고,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막 2년을 하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 전까지 사실 한 3시간? 하루에 3시간 그 정도. 네. 근데 할 때는 좀 집중해서 빡 인강 듣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루에 3시간 공부하셨는데도 모의고사로 50점 나왔으면 네. 점수가 상당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시기 모의고사들이 좀 쉬운 모의고사들. 쉬운 예. 모의고사였구나. 제가 그때는 푸드트럭 사업도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저조했었어가지고. 저조했구나. 그래서 이제 매장 일을 좀 하면서 저녁에 이제 한 2-3시간 짧게 인강을 듣고, 매장이 또 바쁘진 않잖아요. 코로나 시기에는 바쁘지 않았어가지고 중간중간 그 아이패드 갖다 놓고 공부하고 그러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 7, 8월쯤부터는 거의 공부에 매진하는 방향으로. 저는 일단 문제풀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 문제풀이. 네. 모든 시험은 다 이제 기출의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5개년이었나? 그 문제집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어요. 마지막에는. 과목 중에 전략 과목이나 나는 이 과목 이렇게 했다 이런 거 꼭 전수하고 싶다 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 뭐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 2차가 있잖아요. 1차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일단 100점이 아닌 시험이잖아요. 네. 절대평가 60점이니까 두 개 평균이 60점이 넘어야 되니까 만점은 80점인 시험이고. 그래서 이제 저 그때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 보면은 너무 한 과목을 너무 파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거는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좀 어려운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고 네. 그렇게 해서 1차 과목은 만점이 80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고. 만점을 80점이라는 목표를 네. 잡고 두 가지 다. 그렇죠. 네네네. 왜냐면 80점이 넘어가도 의미가 없으니까. 네네네.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중개사법에 거의 올인을 했었어요. 그러면 1차랑 약간 전략이 다르시네요? 그렇죠. 2차를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공법은 뭐 공포의 법이라고도 부르고 네네, 맞아요. 그리고 뭐 등기법, 세법 다 내용이 워낙 많은데 문제수는 작으니까, 그래서 중개사법을 좀 100점을 맞는다는 목표로 공부를 좀 했었죠. 그러면 전략적으로 하신 그 공부 방법이 네. 1차 같은 경우에는 민법과 네. 부동산 학개론을 80점 각각 그렇죠. 80점을 맞는다는 생각으로 맞아요. 빡세게 공부를 또 실행을 하셨고, 근데 이게 또 지금까지 제가 인터뷰 나눠본 분들 중에서 네. 1차는 뭐 예를 들어서 80점 목표로 해서 두 개 다 신경 쓰고 네네. 2차는 하나만 딱 팔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었어요. 네. 왜냐면 네. 그 전부 다 공인중개사 시업 자체를 말씀하실 때 하나를 팔아
혹은 전략적으로 다 골고루 공부해라 이렇게 두 가지로 되게 갈렸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1차는 두루두루 다 한 번에 80점, 네네. 2차는 하나를 좀 공략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 되게 색다른 접근이다. 그 뭐 개개인차가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저도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 네. 지금 말씀해주신 공부법이 근사치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명쾌한 해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유독 1차만 같은 수준으로 맞춰서 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과거든요. 공대 출신이라서. 아하. 그래서 학계론이 저도 편했어요. 맞아요. 막 계산은 이 공대생들이 보면 쉬운 계산들이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다 법 과목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문과 쪽 이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결국엔 반복적인 공부고 뭐 이과생 분들도 충분히 뭐 할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처음에는 민법을 40점 맞고 학계론을 뭐 100점, 80점 이렇게 맞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네. 어려운 부분을 과감하게 버리니까 이게 80점 목표로 하는 게 좀 가능하더라고요. 1차는 60점이 합격 기준인데 그렇죠. 80점의 목표를 맞춰서 하셨잖아요. 네. 근데 2차는 반면에 하나만 해서 그냥 평균으로 가면 된다. 네네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1차가 더 중요해서 이렇게 전략을 짜신 건가? 그렇죠. 이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2차로 나뉘어지는데 네. 1차를 무조건 합격을 해야 2차를 뭐 보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맞고 그렇죠. 그렇다고 1차 떨어지고 2차를 합격하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제 동기 중에서도 있었어요. 동차 준비했는데 2차는 합격점 나왔는데 1차가 떨어져가지고 어떡해. 다시 동차 준비하는 동기도 있었어가지고 네. 당연히 1차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1차 과목들이 2차에 은근히 되게 적용되는 내용들이 꽤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1차를 되도록 열심히 하는 것을 추천드리죠. 중개업에 대해서도 이제 진출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떤 중개사가 되고 싶은지 이런 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이제 전 약간 좀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같은 그 이쁜 집을 좀 리뷰하면서 그런 쪽으로 하려고는 했었는데 본업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요새는 조금 좀 미뤄지고 있기는 한데 제가 지향하는 거는 약간 허위 매물 이런 것도 요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제 투명적으로 해가지고 진짜 이 물건을 보러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촬영도 하고 이렇게 좀 투명하게 일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도 개설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 보니까 드론으로 촬영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도 드론도 직접 구매해서 쓰시는 거세요? 네, 맞아요. 2번 썼습니다. 2번 쓰셨어요? 용인 쪽에서 거주하고 네. 계시기 때문에 단독주택 이런 것들 더 접할 기회가 많으시겠네요. 네네네, 맞아요. 요식업이랑 네. 중개업이랑 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물론 있겠지만 네. 이런 부분만큼 진짜 완전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두 개 다 해본 경험으로서는 요식업은 약간 육체적인 힘듦 그리고 이제 중개업은 정신적인 힘듦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있으셨길래? 아직까지는 크게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 중개업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인간관계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마지막으로 이제 중개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또 선배님도 계실 거고 네네. 앞으로 좀 또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보실 거예요. 네네. 그런 분들한테 한번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시간이 막 없다 엄청 핑계들을 많이 대요. 제 주변 친구들도 저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만 3개였어요. 제가 하는 사업장만. 네. 그런데도 동차를 해냈습니다. 그게 진짜 다 핑계고 사실 저는 절박한 건 있었죠.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약간 절박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다 이제 노력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니까 노력만 조금 한 스푼 얹으면 딸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자격증이 평생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잠깐 고생하고 평생 뭐 좋으면 좋은 거니까 맞아요. 노력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면서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 네. 아니 근데 그냥 마지막으로 여담으로 네. 혹시 머리가 좋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우 저 대학교도 다니다가 때려쳤습니다. 진짜요? 사업하려고. 사업하려고 트럭 타는 공인중개사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김정우 대표님의 이제 앞으로의 좀 행보 이런 것도 굉장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인중개사로서의 모습은 이제 트럭 타는 공인중개사 통해서 네. 점차 올라올 예정이니까 요식업의 경험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상가 사무실 이런 쪽에서 맞아요. 요식업 관련된 중개를 하시는 것도 되게 잘 어울리세요. 이미지가 또 이게 상가 중개
전개 하시는 분들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이미지도 있고 잘 하실 것 같으니까 네. 트럭 타는 공인중개사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